을 잠시 내려놓고 쉬어가고 있는 50대입니다. 이것에서 여러 사연들을 들으면서 참 세상사 다양하구나 생각했었는데 제 사연도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네요. 전 30년 전 남편과 사별을 했어요. 갑작스럽게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서 시댁에서는 저를 내쫓으셨죠. 그때 당시 딸아이만 안고서 나오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고향에서 비료를 판매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도 고향으로 가 함께 살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동네 사람들은 다들 제가 오니 수군대기 바빴어요. 결혼한 지 5년도 되지 않아 남편과 사별해 친정으로 쫓겨왔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동네방네 퍼졌죠. 그때마다 엄마는 제가 더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엄마, 미안해. 요즘 동네 사람들 어떻게 말하는지 나 다 알아. 엄마한테 미안한데 지금 당장 어딜 갈 수도 없고 유미랑 나 혼자서 살기도 힘들어서 당분간 엄마한테 신세 좀 져야 할 것 같아. 엄마 잘못 아닌데 엄마까지 이상한 소리 듣게 해서 미안해. 내가 나중에 엄마한테 잘할게. 조금만 내 사정 좀 봐줘. 야야, 됐다. 엄마는 그런 말 하나도 신경 안 써. 다들 뭘 모르고 하는 말이지. 그 사람들이 뭘 안다고 그래? 다들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야. 그리고 너도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제 엄마야. 유미 앞에서는 당당해져야지.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대든 말든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면 못 산다. 그러니까 말을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 엄마, 그래도 나 때문에 사람들 올 때마다 한 소리 하고 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것 때문에 엄마 장사하는 것도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그래. 내가 얼른 다른 곳도 알아보고 갈게. 당분간만 부탁해. 네가 어딜 간다고 그래? 그냥 여기서 같이 살아. 우린 괜찮아. 우리 딸 다시 집에 오니까 좋지 뭐. 그렇지만 너 혹여나 그런 말들 한다고 해서 주눅 들면 안 되는 거 알지? 앞으로 유미한테는 네가 전부야. 우리가 있긴 하지만 네 힘으로 유미 지킬 수 있어야 해. 네가 당당해야 쟤도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 펴고 여기서 사는 동안 당당하게 살아. 엄마,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남편도 그렇게 갑자기 가버리고 나 너무 겁이 나. 나 혼자서 유미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야.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더 잘 들리고 무섭기도 해. 엄마,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럼 누구 딸인데? 넌 잘할 거야. 그리고 겁날 게 뭐가 있어? 네가 힘들어서 주저앉아도 그때는 나랑 아빠가 네 뒤에서 버티고 있잖니. 그러니까 괜찮아. 다 할 수 있어. 지금은 힘들게 느껴지지만 언젠가는 웃는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버텨봐. 엄마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네 남편도 네가 잘 버텨서 유미 잘 키우길 원할 거야. 친정엄마는 대장부 같은 스타일이셨고 아빠는 섬세하고 세심하셨어요. 딸은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친정 부모님이 연달아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셨던 친정 부모님 덕분에 전 잘 버틸 수 있었어요. 홀로 남게 된 이후 동네 사람들은 저에게 다시 시집을 가라면서 말을 한 적도 많았어요. 아유, 유미 엄마. 이제 친정엄마랑 아빠도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잖아. 그러면 힘들지 않아?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들 유미 엄마 걱정해. 요즘 같은 세상에 재혼하는 게 흠도 아니고 안 그래도 유미 엄마 좋게 보는 사람이 있거든?
내가 그 사람 소개 좀 시켜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다른 사람들 눈 신경 쓰지 마. 요즘은 이혼도 많이들 하잖아. 네? 결혼이요? 아, 저는 아니에요. 전 결혼 생각 없어요. 유미도 아직 어리고 저도 생각 없고요. 유미 클 때까지는 어떻게든 저 혼자서 잘 키워보려고요. 결혼에 대해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아니, 어떻게 여자 혼자 아이를 키워? 아무리 여자도 일하는 시대라곤 하지만 거기다가 비료 판매하면서 얼마나 번다고 그래? 비료 파는 것도 힘쓰는 일인데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어쨌든 그 사람 옆 동네에서 엄청 부자래. 땅도 많고 집도 있고. 한번 갔다 온 게 좀 그렇긴 한데 그 사람도 이혼해서 혼자 아들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 네, 말씀은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왜 저랑 결혼을 하려고 하겠어요. 전 딸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던 일이라서 이제는 손해도 있고 힘들지도 않고요. 엄마 아빠 돌아가셨다고 갑자기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아이고, 나는 나중에 생각해서 말하는 거야. 지금은 살만하겠지만 나중에는 힘들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유미가 나중에 커서 봐봐. 이렇게 키워가지고 어떻게 시집 보낼 거야? 시집 보내려면 요즘은 딸도 돈 많이 필요하다던데. 그리고 아들은 하나 있어야지. 다른 시집 가면 그 집 사람이라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사실 혼자가 된 이후로 중매를 서주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나마 부모님이 계셨을 때만 하더라도 중간에 거절하기 어렵진 않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재혼을 하라며 말을 꺼내기도 했죠. 그렇지만 전 절대 재혼을 하고 싶지 않았고 다시 결혼을 할 바엔 내 몸을 깎아서라도 일을 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러다 보니 저에게 독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제가 다른 사람을 이미 만나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죠. 저는 딸을 위해서 독하게 일을 했고 비료 판매가 잘 되지 않는 시기에는 농사일까지 도와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해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유미 엄마,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해? 쉬어가면서 해. 유미 엄마 그러다가 몸 다 상하겠어. 아무리 지금은 젊다지만 나중에는 안 아픈 곳이 없어. 그러니까 좀 쉬엄쉬엄 해. 이제 유미도 좀 크지 않았어? 학원도 안 다닌다면서 돈 들어갈 곳도 많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이러다가 진짜 쓰러지겠다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지금은 내 몸이 건강하잖아. 나중에 아플 때는 쉬어야 하는데 그땐 뭐 먹고 살라고. 내 몸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해서 차곡차곡 돈 모아둬야 나중에 유미도 편하지 뭐. 유미 학원은 안 보내지만 나중에 가고 싶은 대학 잘 가려면 미리 모아둬야 돼. 내가 기댈 곳이 어디 있어? 내가 나한테 기댈 수밖에. 아이고, 그러니까 재혼 생각 좀 해보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이런 거 생각해서 말해주는 거야. 유미 엄마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다른 시집 가면 시댁 생각하지 친정 생각하겠어?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 그래도 나중에 곁에 있는 건 남편이니까 지금은 미운하고 나 곁에 끼고 있는 거지 뭐. 그렇긴 하겠다. 그래도 나는 재혼할 생각 없어. 계속 나보고 중매 서주겠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결혼해서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아. 난 그냥 우리 딸 시집이나 잘 갔으면 좋겠어.
행복한 가정 꾸려서 딸이 행복하게 산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지. 나중에 우리 딸 아기 낳으면 몸조리도 해주고 애도 봐주고 그래야 하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벌어서 모아둬야지. 아이고, 우리 동네에서 유미 엄마가 제일 부지런할 거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우리 유미는 알아? 나도 이렇게 일해도 우리 자식들은 아무것도 모르던데. 힘들게 일하고 집에 가면 바로 밥 차려달라고 난리야. 걔네는 항상 그러더라고. 자식들은 그런 거 잘 모른다니까. 그런가? 뭐, 난 그래도 괜찮아. 유미한테는 항상 미안하지.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난 우리 유미가 그저 행복하게 잘 자라기만 했으면 좋겠어.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으니 유미한테는 그런 게 미안하지. 내 몸 하나 고생하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아. 저는 딸을 위해서 밤낮 없이 일을 했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죠. 틈이 날 때마다 딸을 챙기고 딸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딸은 어릴 때부터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었는데 크고 나서도 사춘기 없이 바르게 자라줬고 공부도 잘해서 매번 전교 1등을 했죠. 학교가 끝나면 항상 저를 도와주기 위해 바로 집으로 왔고 비료를 팔다 보면 온몸에 냄새가 배일 때도 있는데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딸은 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딸은 기특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시기 질투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유미 엄마, 이번에 유미 또 1등 했다며? 이러다가 우리 유미 서울대 가는 거 아니야? 유미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1등을 한 번도 안 놓쳐? 우리 동네에 훌륭한 사람 한 명 나오겠어. 유미 엄마는 진짜 좋겠다. 우리 애들은 공부를 하라고 아무리 달래고 화내고 별일을 다 해봐도 앉아서 공부하는 꼴을 못 보는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건 확실하게 부럽네. 아니야. 유미도 열심히 하긴 하지. 요즘은 집에 오면 공부만 해. 나는 좀 쉬면서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공부하더라고. 나도 참 신기해. 나 어릴 적에도 공부하는 거 진짜 싫어했거든. 누굴 닮았는지 집에 오면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 어머, 그래? 에이, 아무리 그래도 시키지 않는데 애가 한다고? 유미 엄마가 유미 막 잡아서 하는 건 아니고? 아니면 과외라도 몰래 붙이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성적이 꾸준히 잘 나올 리가. 다들 정말 신기해 한다니까. 근데 유미 엄마나 유미나 다들 그냥 집에서 공부만 한다고 하니 이런저런 헛소문들이 많이 나는가 보더라고. 과외는 무슨 우리 형편에. 유미가 알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지. 그래도 노력한 게 빛이 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야.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유미는 진짜 공부한 만큼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 아휴, 나야 마음도 편하고 좋지 뭐. 유미도 진짜 대단해. 걔가 얼굴도 이뻐, 성격도 좋아, 성적도 좋아. 다 좋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질투하는 애들도 꽤 많은가 보더라고. 우리 애가 말하던데 유미 앞에서 다른 애들이 선생을 꼬셨냐, 돈 주고 시험지 샀냐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앞에서 뭐라고 하는데도 유미는 눈 하나 꼼짝을 안 하는데 너무 멋있었대. 유미가 집에서 이런 일 있었다고 말 안 해? 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딸이 누굴 꼬신다고? 아니, 그딴 말 짓거리는 사람이 있어? 아니, 우리 유미만큼 열심히 공부하는 애가 어디 있다고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야. 자기들이 제대로 공부 안 해놓고서는
왜 애먼 우리 딸내미만 잡는 거냐고. 다른 학교에서도 많은 애들이 자신을 질투해 이상한 소문에 휩싸이곤 했지만 그런 소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딸은 한 번도 집에 와서 속상하다 표현한 적이 없었죠. 나중에 딸에게 물어보니 그런 것쯤은 무시할 수 있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단단하게 자란 딸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혼자서 이렇게 버텨야 했던 딸이 안쓰럽기도 했어요. 우리 딸 공부 잘하고 있어? 요즘 힘들지 않아? 아니, 오전에 엄마랑 친한 아줌마가 집에 왔었는데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 엄마가 그래서 뭐 좀 물어보려고. 오해하지 말고 들어. 엄마는 그런 거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혹시나 우리 딸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그런 말 하는 애 있었으면 엄마한테 말해주지 그랬어. 내가 가서 혼내줄 텐데. 엄마, 나 괜찮아. 사실도 아니고 걔네가 말하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 그거 다 헛소문이야. 이상한 애들이 지들 마음대로 생각하곤 소문내서 나도 어이가 없다니까. 사실 아니니까 엄마 신경 쓰지 마. 그리고 학교에서 나 괴롭히는 사람 없어. 직접 와서 나한테 괴롭히지도 못하면서 쓸데없는 소문만 만들어 놓고. 내가 수능만 끝나면 걔네 싹 다 잡을 거야. 우리 딸 힘들지 않아? 우리 딸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나는 아니까. 혹시나 그런 게 더 버거울까 싶어서 말하는 거야. 언제든지 힘들면 말해. 알았지? 우리 딸이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엄마는 걱정돼서 그래. 그런 말들 괜찮다곤 하지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엄마, 그런 거 하나도 상처 안 돼. 걔네는 어려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럴 시간에 공부라도 해서 성적 올리면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야? 그래 놓고서는 질투하느라고 바빠 걔네는. 웃기지 엄마?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나도 신경 안 쓰니까.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날 키우는지 아는데 내가 어떻게 소문처럼 그럴 수 있겠어. 그럴 생각도 없지만 그럴 일도 없으니 걱정하지 마. 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자라주었고 고등학교 내내 시달리던 소문은 딸이 수능을 거의 만점 가까이 받게 되면서 사라졌어요. 딸은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고 그 뒤로도 매학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홀로 딸아이를 키우는 저에게 재혼해라, 아들은 있어야 한다 매번 말하던 사람들도 점점 저를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딸은 좋은 대학으로 진학을 해서 대학 진학을 하자마자 저와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을 보내고 나서도 방학이면 딸은 집으로 와 제 일을 도왔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착한 딸을 뒀다면서 제 복이라고 말했죠. 아유, 우리 유미는 이번에도 내려왔어? 아니, 걔는 어떻게 그렇게 착해? 우리 자식들은 가서는 한 번을 올 생각을 안 하던데. 농사일 좀 도우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한 번을 안 오고 먹을 걸 가지고 가라고 해도 안 오던데. 유미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면서? 유미 엄마 진짜 복 받았다. 어떻게 그런 착한 딸이 있어? 감사해요. 그래도 한창 놀 때잖아요. 원래 애들은 다 그런 거죠 뭐. 아유, 그래도 전 유미가 그렇게 실컷 놀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유미가 매 방학 때마다 와서 이렇게 일 도와주니 너무 미안하죠. 솔직히 쉬운 일도 아니고 자기도 가서 쉬고 싶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을 텐데 학교 다닐 때는 아르바이트 하느라 바쁘고 집에 와서는 제 일 돕느라 바쁘니 너무 짠하고 그러네요. 아유, 그래도
요새 유미 같은 애가 어디 있어? 부모 고생하는 거 보면서도 모르는 척한 애들이 세상에 천진데. 유미는 엄마 혼자 고생하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아서 효도하는 거잖아. 유미 엄마 정말 자식 하나 잘 키웠어. 하긴 생각해보면 유미 엄마도 유미 위해서 뼈 빠지게 일했지 뭐. 유미 어릴 때부터 돈 때문에 고생 안 시킨다고 밤낮으로 일하고 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내가 다 눈물 나지. 유미가 왜 이렇게 엄마 도와주려고 하는지 나도 이해는 해. 그래도 유미는 그런 거 몰랐으면 좋겠는데. 그때 그래도 열심히 일한 덕분에 지금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온몸이 부서지는 것처럼 힘들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고생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딸은 동네에서도 제일 착한 효녀로 소문이 났어요. 딸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전 독한 사람이라고 했고 공부를 잘했던 저희 딸도 독한 애라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저희를 좋게 봐주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죠. 그렇게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탄탄한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취업을 하고 나서도 딸은 매달마다 내려와 제 일을 도왔어요. 거기다가 꼬박꼬박 용돈을 보내주고 몸에 좋다고 하는 건 뭐든 다 보내줬죠. 시간이 더 흐르고 딸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며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유미 남자친구입니다. 오늘 결혼 허락받으려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어머님, 유미랑 결혼 허락해주세요.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저 지금 대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집도 해올 수 있고 유미 정말 말 그대로 몸만 시집와도 좋습니다. 꼭 허락해 주십시오. 저 유미랑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유미한테 어느 정도 듣긴 했는데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니 나도 놀랍네. 어쨌든 반가워요. 일단 결혼은 차차 얘기하고 그럼 유미랑 얼마나 만난 건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는 듣긴 했지만 자세한 건 나도 묻질 않아서. 그쪽 집에서는 유미 알고 있나? 네,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식사했었습니다.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오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 지금에서야 오게 되었네요. 만난 지는 1년 됐습니다. 어머님 입장에선 짧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전 유미 처음 봤을 때부터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 상황은 다 알고 있어? 우리는 유미 아빠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양가 친인척도 없어. 나랑 유미 둘뿐이야. 보다시피 나는 평생 비료 팔면서 유미 키웠고 그쪽 집안에서도 괜찮다 생각하나? 네, 그런 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어머님 혼자서 유미 키워온 거 다 아십니다. 어머님, 제가 유미한테 더 잘하겠습니다. 어머님께도 사이가 아니라 아들이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전 자신감 있는 사이의 모습에 예전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고 딸의 행복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전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집 사정을 알고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딸의 말로는 남자친구가 어느 정도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사돈네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딱 봤을 때부터 고급스러운 옷차림으로 만났는데 한눈에 봐도 우리 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잘 사는 집이구나 싶더라고요. 저희가 시골에 살고 있어서 아마 결혼식 때문에 여러모로 걱정하실 수 있지만 어차피 저희 쪽에서는 치이는 척이 없으니 사돈댁 사정에 맞춰서 그쪽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죠.
안 그래도 유미 어머니랑 이런저런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이왕 이렇게 자리 만들게 된 거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을 해보죠. 우선 저희 집에서 애들 신혼집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돈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냥 집을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쪽에서는 예단이나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해서요. 유미가 저번에 말하기로는 예단 예물 이런 건 생략하고 싶다고 집도 안 받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전 저희 아들이 고생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혼수나 예단은 제가 맞춰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유미가 제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결혼이라는 게 양가 집안도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편하게 저에게 말해주세요. 그런가요? 뭐 아들 말로는 그렇게 여유로우신 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저도 좀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애들 신혼집을 먼저 결정하고 거기 맞춰서 혼수 넣으시면 되겠네요. 애들은 그냥 사랑으로 결혼을 하는 거라고 말하지만 사실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안 대 집안의 일이니 좀 더 꼼꼼하게 봐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돈 어른이 안 계셔서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이라면 사돈께서도 저에게 솔직히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돈 말이 맞죠. 유미가 저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한 모양인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저희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다른 이야기들이 없어서 걱정을 했는데 역시 사돈이랑 말을 하니 말이 잘 통해서 좋네요. 이래서 결혼은 어른들끼리 상의를 해야 하나 봅니다. 어쨌든 결혼식이나 이런 건 사돈께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챙길 테니 저희 쪽이 아무래도 하객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 쪽으로 맞춰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댁에서는 집을 해줄 테니 그에 맞춰서 혼수와 예단을 준비해달라고 하셨죠. 물론 그동안 일을 열심히 했고 딸의 결혼을 위해서 미리 모아뒀던 자금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저희 집을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에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그래도 딸의 행복을 위해 전 열심히 준비를 해보냈고 그렇게 수월하게 결혼 준비가 마무리되는가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돈께서 갑자기 연락이 와 제가 사는 곳으로 찾아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방문을 한다고 해서 놀랐는데 이미 저와 통화를 하는 사이 도착을 하셨더라고요. 일을 하다가 부랴부랴 정리를 하고 보니 안사돈뿐만 아니라 딸도 함께 내려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아니, 사돈, 아유, 이렇게 갑자기 어쩐 일로 미리 오신다고 말을 해주셨으면 제가 장이라도 봐올 것을 무슨 일로 이렇게 찾아오셨는지 딸이랑 어떻게 같이 오셨어요? 유미야, 어떻게 같이 오게 됐어? 미리 연락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엄마 일하고 있어가지고 좀 지저분하지? 사돈,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제가 금방 정리하고 차라도 내오겠습니다. 사돈, 일을 하셨다는 게 비료 판매를 하셨던 건가요? 아니 나는 시골에서 장사를 하신다고 해서 가게를 하시는가 보다 했는데 비료 판매를 하셨다니. 어쩐지 그때 오셨을 때도 이상한 냄새가 같이 났었는데 이렇게 비료 판매를 하시니까 냄새가 났구나.
아유, 그때 왜 이런 말씀을 안 하셨나요? 상견례 때라도 말을 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안 했잖아요. 아, 제가 제 일을 말을 안 했던가요? 그때 너무 긴장해서 말한 줄 알고 지나갔네요. 아유, 저도 몰랐는데 제가 수십 년 동안 비료랑 같이 살아서 제 몸에서 나는 냄새인지 몰랐나 봅니다. 제가 유미 아빠 그렇게 되고 나서 30년 동안 홀로 고향에서 비료를 팔았어요. 이렇게 일하면서 대학 졸업까지 시켰죠. 이제는 평생 제 직업이에요. 아니, 사돈, 딸 자식 창피할 건 생각 안 하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비료를 팔 겁니까? 아우, 어떡해. 다른 사람들한테 사돈이 비료 팔고 있다고 어떻게 말하냐고요? 아휴, 사돈, 다른 일 할 생각 없어요? 아유, 큰일 났네. 창피해서 어떻게 말하지? 아니, 이렇게 큰일을 한 번도 말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정말 창피하게 어떻게 하면 좋아? 사돈은 제가 비료를 팔고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갑작스럽게 찾아와 보고서는 창피해서 어떻게 하냐면서 제 앞에서 화를 내며 한숨을 쉬었죠. 저는 그런 사돈의 태도에 충격을 받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저 대신 움직인 건 딸이었어요. 딸은 비료 포대를 들고 사돈 얼굴 앞으로 순식간에 던졌습니다. 저 이 결혼 안 합니다. 절대 안 할 거니 당장 나가세요. 저희 엄마가 창피해요? 왜요? 도대체 이게 뭐가 어때서요? 이 비료 팔면서 혼자서 아등바등 저 키웠어요. 손발이 다 부르트도록 일해서 지금 지문도 손에 남아있는 곳이 거의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저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너 지금 어디서 말버릇이야? 그리고 이 더러운 비료를 어디다 던져? 너 진짜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냐? 안 그래도 시골 출신 며느리 받는다고 생각하니 심란했는데 사돈까지 이딴 일을 하고 있다니. 참, 너 지금 우리 집 급이나 생각하고서 이런 행동하는 거니?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기요, 아주머니. 당신은 얼마나 잘났는데 당신은 이렇게 열심히 일해본 적이나 있어? 속 편하게 돈 잘 버는 남편 만나서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으면서 집에서 국 하나 제대로 끓이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남의 일을 함부로 평가를 해? 당신은 당신 남편, 당신 아들 빼고 당신에 대해서 뭘 자랑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누굴 지적하냐고? 뭐? 너 말 다 했어? 나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 너 나중에 나 찾아와서 싹싹 빌어도 안 받아줄 거니까 알아서 해.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별거 없는 애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졸라서 허락해 줬더니만 네 급이 우리 급이랑 맞다고 생각해서 이 난리 피우는 거니? 애초에 너를 받아주는 게 아니었다. 아주 수준하고는. 싹싹 빌 생각도 추워도 없으니 당장 나가. 당신 같은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랑 가족 되고 싶은 생각 없어. 그딴 더러운 생각 가지고 며느리를 보려고 했다는 거 알면 당신 곁에 누가 남아있겠어? 수준 떨어지는 건 당신이야. 직업 하나 가져본 적 없는 당신이 어떻게 알겠어? 딸은 저를 무시하는 사돈의 태도에 분노에 소리를 쳤습니다. 알고 보니 딸은 그간 사돈의 행포에 많이 참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신혼집으로 준다고 했던 집도 사돈의 명의로 구입을 하고선 딸이 하는 걸 보고 집을 주겠다고 했고 혼수나 예단 역시 어떻게 해오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태도가 바뀔 거라 압박도 했다더군요. 거기다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안 행사에 불려가 온갖 잡일을 다 해야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호르몬이 외동딸이지만 자신들이 마음이 넓어 받아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말을 듣고서는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딸은 냉정하게 예비사이에게 헤어짐을 고했고, 그런데 얼마 뒤 예비사이는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님 혹시 유미 여기 있나요? 집에 가봐도 없고 연락도 받지 않아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엄마가 너무하신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안 한다니요. 어머님, 저 유미랑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님 허락해 주세요. 어머님이 유미한테 잘 말해주시면 유미도 마음 바꿀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여기 우리 유미 없으니 그만 돌아가. 그리고 딸은 자네랑 결혼할 생각 없다고 하니 그만 괴롭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딸을 힘들게 하는 거야. 나도 그때는 너무 충격받아 정신이 없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네 어머니는 나도 싫네. 이제 그만하게. 이번 일만이 아니고 다른 일들도 많았다는 거 자네도 알지 않았나? 그걸 알면서도 여기 와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어머니, 저 유미랑 헤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저희 엄마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엄마가 지금껏 사회생활 한 번도 안 해보시기도 했고, 물 한 번 손에 안 묻혀보고 사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제가 잘 말하면 알아들으실 겁니다. 어머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유미를 키워왔는지 저희 엄마가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말하면 알아들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건가? 지금도 이렇게 자네는 자네 감정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무작정 딸 집이고 여기고 찾아오고서는 유미 생각한다면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맞으니까 그만 돌아가게. 예비사이는 딸과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면서 매일매일 찾아왔지만 딸은 절대로 받아주지 못한다면서 거절을 했어요. 딸은 그동안 제가 써온 혼수, 예단 비용 등을 예비사이에게 청구를 했습니다. 그쪽 집안에서는 별다른 말 없이 모두 돌려주었는데 듣기론 예비사이가 1원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 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에서 연락이 와서 받아봤더니 예비사이가 자신과 연을 끊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했고, 파혼을 한 이후 아들과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면서 매일매일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예비사도는 저희에게 여러 번 사과를 하기도 하고 찾아오시기도 했지만 저희는 그걸 받아줄 이유가 없었어요. 그 후 예비사이는 대기업도 그만두고 사돈과의 관계도 풀지 않은 채 해외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아들이 연을 끊고 집을 나가 연락도 없으니 사돈네의 사이도 나빠져 별거 중이라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까지 들으니 씁쓸하면서도 딸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딸은 다니던 직장을 잠시 쉬고 저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해 새롭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 오랜만에 푹 쉬고 있어요. 30여 년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뛰었는데 이젠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처음 친정에 왔던 날 엄마는 저에게 누구보다 강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고 있답니다. 딸은 저에게 그 어떤 누구보다 고맙고 멋진 사람이라며 말을 하고 전 그런 딸에게 그 어떤 것보다
큰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저희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